중국의 반한류 선봉장이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중화권 소셜미디어 생태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2009년생 디지털 크리에이터 리니샤. 그녀는 유년 시절부터 방송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탁월한 화술과 비주얼로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중화권 최정상급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죠.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리니샤가 이토록 압도적인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쌓아온 경력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건 14세 때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특정 영상이었죠. 해당 영상에서 그녀는 한국 문화의 확산세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화권 네티즌들이 상당수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그 영상으로 리니샤는 중국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와 관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류에 맞서는 화려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각인되며 중국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거죠. 그런데 최근 리니샤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영상 하나가 또다시 중화권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녀를 향한 응원 대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의 영상 속에서 리니샤는 블랙핑크의 공연장으로 향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를 경계하라던 인물이 K-pop 그룹의 콘서트에 참석한다며 이토록 기뻐하는 모습은 당연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그녀는 평범한 관람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그 캐리어는 낯익은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사용해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탄 그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팬덤 문화권에서는 리사 캐리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굿즈였죠. 리니샤는 블랙핑크의 케이크를 인증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멤버 지수와 함께 촬영한 투샷까지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음악에 맞춰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며 환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화려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이미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중화권 SNS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류를 비판하던 인물이 K-pop 스타를 열렬히 추종하는 이중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문화를 찬양하고 한류 콘텐츠를 배척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다가 실제로는 K-pop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 드러났으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비난은 받지 않았을 텐데 과거 한류 경계 발언을 남긴 탓에 더욱 큰 역풍을 맞게 된 거죠. 흥미로운 점은 한류에 빠진 중국 인플루언서가 리니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화권의 수많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과 연예계 인사들이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고 K-pop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는 한류 스타를 공개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가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중국의 인기 아이돌 위슈신 역시 K-pop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아이돌이라면 자국 문화만 지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슈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아이돌을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K-pop 팬덤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왕주청도 블랙핑크의 팬임을 인증했다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마카오에서 개최된 블랙핑크 콘서트에 직접 참석한 그는 인증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중국 배우가 왜 한국 아이돌을 따라다니냐는 것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한동안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죠. 이처럼 중국의 연예인, 인플루언서는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 한국 스타일을 추종하고 K-pop을 즐기는 현상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류 경계령이 발효되어 있지만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갖춘 중국에서조차 K-pop에 대한 열망은 억제할 수 없다는 현실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리니샤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 내부에서 한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국 문화를 옹호하지만 내면적으로는 K-POP에 열광하는 이중적 양상이 중국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중국의 경계와 견제 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국 문화의 탁월성을 부각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신세대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통로를 통해 한국의 음악, 패션, 뷰티 트렌드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중국 사회의 근간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의 힘이란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장벽조차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류의 확산 메커니즘입니다. K-POP 단순히 음악 장르로서의 매력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문화 콘텐츠 생산 시스템과 글로벌 팬덤, 구축 전략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축적해온 노하우와 혁신적 접근법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음악성은 물론이고 세련된 비주얼 이미지, 전략적인 소셜미디어 활용, 그리고 글로벌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악 그룹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사실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본질적으로 자발적 선택과 공감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통제만으로는 그 흐름을 막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금지되면 더 끌린다는 심리적 역설이 작동하면서 한류에 대한 호기심과 선망이 더욱 증폭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거죠. 니니샤 사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녀가 리사의 캐리어까지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K-POP 스타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이런 현상을 문화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보면 K-POP 단순한 오락 콘텐츠가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자기 표현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K-POP 문화를 따르는 것은 세련되고 트렌디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글로벌 문화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의 표출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문화적 통제가 강한 사회에서는 한류, 문화가 일종의 저항적 선택지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한류를 향유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거죠. 미슈신이나 왕주청 같은 중국 연예인들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K-POP 팬덤을 표명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K-POP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창작 활동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조차 한국 콘텐츠의 완성도와 혁신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방증합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정책은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방영이 제한되고 K-POP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이 차단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 차단에도 불구하고 VPN을 통한 우회 접속, 불법 스트리밍,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 소비 등 다양한 경로로 한류 콘텐츠는 계속해서 중국 내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전파가 더 이상 물리적 경계나 정치적 장벽으로 통제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 소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젊은 세대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중국 당국이 아무리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운영한다 해도 한류에 대한 수요 자체를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블랙핑크의 경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들이 중국에서 거둔 성공은 더욱 놀랍습니다. 공식적인 중국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음악은 중국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SNS 팔로워 수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패션 스타일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렬히 모방되고 그들이 광고하는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립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음악의 우수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블랙핑크가 구현하는 이미지는 강인함과 여성성, 동양적 미학과 서구적 세련미,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복합적 열망을 대변하며 특히 급속한 현대화를 경험한 중국 젊은 세대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리니샤가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보여준 열광적 반응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공명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과거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해 한류를 비판했지만 실제로 K-POP 제공하는 문화적 경험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개인의 위선이라기보다는 문화의 힘이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한류 팬덤 문화를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양상이 드러납니다. 중국 팬들은 VPN을 이용해 한국 음악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해외 배송을 통해 굿즈를 구매하며 SNS에서 글로벌 팬들과 교류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향유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팬덤의 헌신과 열정은 어떤 정책적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적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K-POP 팬덤이 단순히 수동적 소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팬아트를 제작하고 커버 댄스를 촬영하며 팬픽을 쓰고 자막 제작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 생산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는 한류를 중국 내에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한류의 뿌리를 중국 사회에 더욱 깊이 내리게 만듭니다. 리니샤 논란이 터진 후 중국 SNS에서는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위선을 비난했지만 다른 일부는 문화를 즐기는 것과 정치적 입장은 별개라고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중국 사회 내부에서도 한류에 대한 태도가 단일하지 않으며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민족주의적 문화 담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화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경험이며 좋은 콘텐츠는 그것이 어디서 왔든 향유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적 인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문화 지형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전략입니다. K-POP 아티스트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러한 친밀성의 구축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애착과 충성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리니샤가 리사의 캐리어를 구매한 것도 이러한 친밀성의 환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류 육성 정책은 한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국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원하며 문화 콘텐츠 제작에 각종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자발적 문화 소비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의 경쟁력은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문화 육성 정책은 창의성을 제한하고 획일화된 콘텐츠를 양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리니샤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이 아무리 화류를 강조하고 한류를 제한해도 결국 선택의 주체는 개별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콘텐츠를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은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할 것입니다. 중국 연예계 내부에서도 한류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많은 중국 아이돌 그룹들이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 프로듀서들과 협업하며 K-POP의 퍼포먼스 스타일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류를 견제하려던 중국이 오히려 한류의 방법론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위슈신이 K-POP 팬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티스트로서 한국 음악 산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예술적 동기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솔직함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왕주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로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블랙핑크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이 반중국적 행위로 매도되는 상황은 문화를 정치화하는 위험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개방성과 교류를 통해 풍요로워지는데
이를 민족주의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국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POP 아티스트들이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음원 판매, 굿즈 판매, 광고 모델료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금액에 달합니다. 또한 한류를 통해 한국 화장품, 패션,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 정부도 한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주권을 지키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기업들이 한류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한한령의 집행을 일관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리니샤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갔던 것도 마카오에서 열린 공연이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마카오는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행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적 규제가 느슨합니다. 많은 중국 팬들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서 한류 콘서트를 관람하는 현상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생겨난다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가 본토 내에서 K-POP 콘서트를 제한하자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팬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규제가 항상 의도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정책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K-POP의 글로벌 성공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다국적 팬덤의 네트워크입니다. 중국 팬들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의 팬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함께 스트리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일 광고를 기획하며 자선 활동을 조직합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팬덤 문화는 K-POP를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글로벌 문화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니샤 논란이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미지 관리 어려움입니다.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이 디지털 공간에서 즉각적으로 대조되고 그 모순이 바이럴하게 확산됩니다. 인플루언서로서 일관성 있는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인간의 복잡성과 변화 가능성도 드러냅니다. 14세 때 한 발언과 현재의 취향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개인의 성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신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K-POP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새로운 그룹과 콘텐츠를 배출하고 있어 한류의 생명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신세대들이 한류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콘텐츠가 제공하는 감정적 진정성입니다. K-POP가 사는 사랑, 성장, 고통, 희망 등 보편적 감정을 다루면서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현실적 캐릭터와 공감 가능한 스토리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작동합니다. 리니샤가 블랙핑크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던 순간, 그녀는 민족이나 정치가 아닌 순수한 음악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화의 힘은 바로 이런 순간에 발휘됩니다. 이성적 판단이나 이념적 입장을 초월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움직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가치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